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당 요구 종기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 몰수된 사례를 통해서 배당 요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매일경제 CEO 포럼 강사를 역임하고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김동수 박사입니다. 제 강의는 맥 잡는 실전 경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PPT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니까 도움 되실 겁니다. 경매 절차들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경매 신청부터 해서 개시 결정, 매각 준비, 배당 요구 종기, 매각기일, 매각 결정, 확정, 대금 납부해서 이렇게 경매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배당 요구는 요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나서 바로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배당 요구 그리고 실제로 배당 재판하게 되는데 어떻게 배당 재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매란 우리 압류해서 환가해가지고 배당해주는 절차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기가 압류가 되고요. 환가는 경매 절차, 우리 전체적으로 절차 진행하는 이것이 다 환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일 나중에 배당해주는 것이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배당이란 부동산을 금전으로 전환해서 경매 절차가 되죠. 관련법을 적용시켜서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이 절차가 배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는 요식행위입니다. 경매 부동산에서 이해관계인이 매각대금을 변제받으려는 요식행위가 된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개해요.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는 상황이 돼요.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3개월 이상 집을 비울 상황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어떤 사항이 뭐 혹시 경매되는지 안 되는지 사항을 반드시 꼭 파악을 할 수 있는 누구를 심어놔야 됩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버렸네요. 그러면 배당 요구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돈 안 줍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배당 요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입 점유 확정일자한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배당 요구하게 되면 이 배당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낙찰자 인수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도 인수할 것이냐 아니면 선을 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는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확인 안 해가지고 보증금 몰수당한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정기를 결정하고 공고하게 되는데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 목적은 입찰자가 입찰할 때 채권자 관계를 인지하도록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이 낙찰자 중심으로 법을 다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민사집행법이라 그랬죠. 이걸 모르시는 분은 경매 관련 법 해가지고 동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반드시 꼭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3억짜리 집이에요. 임차인이 전입, 점유, 확정일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먼저 배당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 인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결국 1억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입찰 금액 이외에 1억을 인수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보전금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임차인은 그냥 배당 요구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은 무조건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은 배당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가압류 같은 경우에 이자까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배당 요구를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다가 철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조건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해요.
철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철회가 요 안에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배당요구 종길 이후에 철회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받아주고 하더라도 결국 배당이 바로 돼버립니다. 철회가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4번 임차인, 말소기 정거보다 밑에 있는 임차인은 이때 철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요? 낙찰자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 배당금 낙찰 금액까지 인수 금액까지 확인하고 입찰을 하라고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철회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요. 이 매각기일 이후에 배당기일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낙찰 중심으로 만들면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딱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더라 할 수 있다 만들어 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 뭐 건진학건자, 압류건자, 임차권 등기자, 이중경매 신청인, 종전권리자, 후손이 전세권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돼 있는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경매 등기가 되고 나서 등기부 등본에 등재하신 이분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등기부 등본에 설정을 하고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는 이거 설정해봤자 배당 받을 수 없다. 결국 돈만 날린다 보시면 돼요. 어떤 뭐 변호사, 법무사님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도 이렇게 배당 요구를 또 해주세요. 왜 돈을 벌라고. 참 비양심적인 분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자 필요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배당료 종길 이후에는 이분들 해봤자 의미가 없다, 할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채권자들, 집행이 있는 정본을 가진 자, 뭐 판결문 등 가진 사람들이고요. 임차권자, 소액임차인이든 우선면제권자든, 임금채권자, 담보가등기권자, 선손이 전세권자, 조세채권자, 대의변제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대의변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된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돈 빌려주고 결국 그 채무자의 이 경매 진행되는 사항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죠. 만약에 뭐 그때까지 배당 요청까지 못하면 배당을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돈 받을 거 있으면 압류를 해 놓으시라 말씀드립니다. 재산 있으면 압류를 해 놔라. 그러면 결국 나중에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이 도표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보게 되면요. 자, 대구 북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미납을 하셨어요. 왜 이분이 미납을 하셨느냐? 2억 300의 감정인데 1억 4,200까지 유찰됐었죠. 근데 1억 7,200에 잘 썼는데 왜 미납을 했냐 말입니다. 그리고 차순위가 또 1억 5,100이 있습니다. 결국 이 1등이 없으면 2등이 또 미납하는 상황이 됐겠죠. 결국 1등이 우산이 돼가지고 이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2등 돼가지고 행복한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요. 우리 옥션원에는 보면요. 이렇게 대항력 입점 돼 있고 배당 요구가 언제 배당 요구 했다가 2013년 7월 19일 했다가 2013년 7월 29일에 배당 요구 취하서를 제출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옥션원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보지가 좀 큰 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데는 또 이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큰 것이 아무래도 가치는 그만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물건 명세서 보시면요. 배당 요구 여부 해가지고 이 임차인이 권리신고해서 배당 요구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취하서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은 배당료 했다고 판단된 거죠. 두 분은 배당료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 밑에 걸 못 보신 거죠. 그래서 법원은요, 이렇게 절차로 기록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야. 요걸 모르고 이것까지 확인 안 하고 결국 하신 분은 실패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고라는 꼭 확인을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배당 요구를 취하를 한 이유를 뭐겠습니까? 결국 집값이 상승하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했다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취하하면 아니 뭐 배당 요구하게 되면 돈 받고 나가야 된다 하더라.
너 안 나가려면 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못 가니까 빨리 치아서 넣어라 해가지고 치아서를 넣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꼭 해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매 결정이 되고 나서 배당요구 종기 있는데 반드시 여태까지 배당요구 해야지만 채권자들은 배당받을 수 있다. 특히 가압류권자들 같은 경우는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라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이자를 못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배당 요구가 할 수가 없다. 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시면요. 2021 사경 37441 사건이 되겠습니다. 육아업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데요. 이분도 또 미납을 하셨습니다. 왜 이분은 또 미납을 하셨는가 이렇게 보시면요. 나중에 다시 1억 4,100에 낙찰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 미납을 했는가 하면요. 이분도 또 2등 같은 경우 또 행복하죠. 왜? 1등이 있어가지고 2등이 결국 피해를 안 본 상황이 됐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요. 자, 주거용 정부에서 보전금이 1억 6천원입니다. 근데 대항력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나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신청한 점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 점유 확정일자 배당 요구 했을지라도 이분이 뭐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요구하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1등이 입찰을 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억 6천을 오로지 인수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다음 옥션원이나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매각물건 명세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가압류 이렇게 돼 있죠. 가압류가 말소기준거래 되면서 가압류보다 2019년 11월 25일이니까 18년 돼 있으니까 결국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분이 돈 못 받아가면 내가 다 물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 이렇게 배당 요구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옥션원에는 이렇게 뭐야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대항력이 있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다고 기록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를 반드시 꼭 확인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옥션원에 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반드시 있고 임차인 현황 위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대항력이 있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 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알고 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확인, 확인. 세 번의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냥 어물쩡하고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 돈 날리기 꼭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 확인, 확인 하시고요. 항상 초보자 같은 마음 자세로 하자. 우리가 몇 번 입찰해 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똑같아요. 운전도요. 처음에 할 때는 큰 사고 절대 안 납니다. 그냥 간단간단한 사고 나죠. 근데 실력이 조금 향상됐다고 이제 좀 자만심이 생길 때 그때 대형 사고가 터지고 큰 사고가 터지는 거야.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초보자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지. 긴장을 푸는 순간에 대형 사고 터지게 되면 돈 몇천, 몇 억을 날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 돈 벌러 갔다가 돈 날리시면요. 진짜 막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꼭 배워서 하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배당 요구에 대해서 배당 요구해야 될 사람, 안 해야 될 사람,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에 대해서 그 안에 반드시 했느냐, 안 했느냐, 인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세밀하게 따져보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꼭 확인해서 절대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